자,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세 번째로 발표가 되었죠.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중심지만 이렇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묶었죠. 조정 지역 등 이렇게 묶었는데 이번에는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토호제, 토지 허가 거래제죠.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그것도 경기도까지 한 번에 묶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문정부 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강남 3구, 마용성 이게 점차 계속 이렇게 묶어나가는 효과를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묶으니까 이 외곽 지역들이 9% 오릅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죠. 가치 상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뒤늦게 다시 묶다 보니까 경기도권 전체까지 다 묶게 되는 문정부 때 사례였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규제 정책은요, 그냥 한 번에 다 조정지역 모르겠고 투기지역 다 묶어, 토지역하고 그래서 다 묶어버려. 이렇게 아예 싹 다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해버렸습니다. 자, 주요 내용 3가지, 이번에 나왔던 거 정책에서 3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주담대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차등화 지급하겠다. 예전에는 구분 없이 6억 한도 내까지만 6억까지만 빌려줄게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제는 15억 이하만 6억을 빌려주고요. 15억이 초과된다.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6억 다 안 빌려줘요. 4억만 빌려줍니다. 그리고 25억 초과되는 고가 주택은 거기서 또 반토막으로 내려서 2억까지 빌려주게 되었죠. 한마디로 상급지 진입할 때 현금 없으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약사항, 전세 대출 DSR 강화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끼고 집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을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인천은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확대면 첫 번째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죠. 이 주택부터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취득세가 8%로 확 올라갑니다. 3주택은 12%로 올라가죠. 참고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담보대출 LTV가 조정지역 내에서는 7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유주택, 내가 주택 갖고 있잖아요. 대출 아예 안 나옵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는 대출이 유지됩니다. 70%, 80%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의 결론을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려보면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규제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현금이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한마디로 대출을 기대 집을 사는 서민은 집을 이제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생겨나겠죠. 누굽니까? 첫 번째, 현금 부자. 돈이 많아. 현금이 넉넉해. 대출 왜 받아? 현금으로 사면 되는데 한마디로 주식, 코인, 비즈니스, 사업 등을 통해 현금 자산이 높은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경쟁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외국인들도 국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규제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즉 보유세, 그렇죠? 양도세 등은 기존 그대로가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현금 매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유세가 크게 걱정이 없고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어 조용히 알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빅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막강한 수혜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강남 3구 용산입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 용산만 투기과열 지구 토호제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기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주변 외곽 지역이나 더 나아가 수도권 지역을 좀 공략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거주도 만들고 다 했어요. 진행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이 경기도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세가 똑같이 걸려 있다고요. 얘랑 경기도와 강남이 같이 묶여 있어요.
강남 상구와 용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어차피 나는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남 상구들은 차라리 다 묶어버려라. 다 묶어버려라. 똑같이 해줘라. 이러면 동일한 조건이 있잖아요. 이러면 더욱더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는 세대로 계속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서울 중심지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 현상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진행돼서 고가주택은 더욱 고가주택, 그죠? 집값이 하락되는 인프라가 빠지는 경기도, 수도권, 지방 등은 더욱더 하락 및 보합세를 가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이런 대출 규제, 조정지역 확대도 좋지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금 안 건드린 거 하나 있죠. 보유세를 강화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금 부자들,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무조건 대출만 줘요 오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겨나죠. 그 부작용은 서민들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조금 더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규제라는 정책들은요,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규제가 나올수록 더욱더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에 대한 전가로 인해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감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관망세로 접어들거나 우선 홀드 해놓죠. 홀드 해놓고 시장을 보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것도 좀 아니라고 하면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와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월세 수요가 쏠림 현상을 발생돼 경쟁이 과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15억 초과되잖아요. 아예 2억도 아니에요. 3억도 아니에요. 아예 안 빌려줬어요. 대출 전면 금지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규제 터지자마자 보합세를 갖다가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 게임의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처음 오징어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과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월세 가격의 폭등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급 보조, 상식적인 지역의 공급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공급 부족인데 예전에 공급 대책 나온 거 아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가 주도 공급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임대주택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아들, 딸 한 명 잘 나갔고 우리 가족 3인, 4인 가족이 새 들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집 하나 사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LH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공급이 역대 최저치로 기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밟고 있겠죠. 그리고 폭등하는 유동성, 이것들 집값 상승의 기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칼날을 들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요즘이죠. 이러면 제 생각에는요, 당연히 관망세 접어듭니다.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올라가던 게 멈춘다고요.
일시적으로 관망 사이즈죠. 자, 요렇게 관망하다가 결국 이 폭등하는 유동성을 견디지 못해 집값은 일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집값 하락, 상승 상관없어요. 집값 상승 하락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모기가 잠깐만 잡았다. 모기 잡았어요. 앞으로 풀리는 유동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풀리겠죠. 계속적으로 풀립니다. 근데 이 돈의 흐름이 자산 가치로 쏠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이 자산으로 쏠리는 형태를 방지하고자 막강한 규제를 쏟아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갈까?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는 학습의 효과를 얻고 있죠.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외 토지, 창고, 공장용지, 거기다가 뭐 지식산업센터로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들 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 괜찮은 부동산입니다. 왜 나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양받으신 분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면 싹 다 망하는 겁니다. 분양받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주는 부동산 수단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고분양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외의 부동산들, 빌라, 구분상가, 지산, 오피스텔, 빌라, 이거는 시행사 마진, 분양 홍보사 마진, 중개사 마진, 이 돈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면 이 분양가 자체의 거품이 쌓입니다. 2년 4년 돌려야 거품 빠져요. 분양방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경공매 신탁 NPL로 분양가 반값에 살 수 있으면 이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야를 넓혀 가셔야 합니다. 자, 결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해요.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제가 나오면요, 멈추는 게 아니고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2년, 3년, 4년 뒤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 그때 할걸. 그때 살걸. 아, 지금 절대 못 사네. 아, 내가 왜 간망했지? 아, 그때 조금이라도 사둘걸.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부양정책 펼치고 대출 LTV 80%, 90%까지 풀고 막 이럴 땐 집 팔면 됩니다. 반대로 규제가 나오잖아요. 사면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건 소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나오면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출구 전략과 가치 투자 전략을 연구해서 틈새 시장 공략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영끌까지 하라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뛰어난 자산을 소유, 거기에다가 안전마진이 보장된 경공매로 매입한다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규제를 발표한다는 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안 사면 예전 문정부처럼 나왔던 단어 있죠. 약간 자극적인 단어인데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또다시 성행될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바뀔지를 알고 미리 선점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공매 신탁 NPL 반값으로 산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에 살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대출 80%, 90%,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아파트라고 해서 실거주 해결과 청약이 유지되면서 반의 반값에 산다면 충분히 수익,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놔요? 저금리인데 돈을 빼죠. 차라리 오피스텔 한두 개 사서 월세 받으면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2, 300씩 나와요.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LTV 90%, 100%도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구분 상가, 작은 상가들, 상승장에 무리에 영끌에 섰던 상가들, 분양가에 거품이 녹여져 있는 거 분양받았던 상가들, 그런 허름한 상가들이 반값 이하로 쏟아질 겁니다. 그런 거 잘 사서 이 월세 수익도 창출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 비즈니스도 해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분 물건 상당히 매력적인 거 많이 나와요. 허름한 상가 건물 너무 많이 나옵니다. 토지가 만약에 50평인데 여기가 2종 일반이에요. 그럼 무조건 100평 이상 들어 올라가는데 건물이 20평밖에 안 돼. 허름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사서 리모델링, 대수선, 개축 등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를 비껴난 지역도 있죠. 인천 전 지역은 규제를 비껴나갔습니다. 해당 지역을 공략, 소액 빌라, 현금 매입이나 다양한 걸 통해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공장, 창고, 짜투리, 토지, 맹지를 인허가 받는 작업까지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할 게 너무 많다고요. 이런 부동산들이 관망세를 갖고 이제부터 많은 경매로 나올 겁니다. 경쟁이 줄어서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매 끝났다, 대출 안 된다, 못 한다, 이제 안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 설득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얘기하세요. 그래, 나도 접으려고. 안 해. 그리고 법원 가보세요. 반값에 쏟아집니다. 이거를 대출 받으세요.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너무 많습니다. 80%, 90% 받아서 단타로 파세요. 연봉 이상의 수익을 만들세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일해줄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세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디벨로퍼가 돼서 1년에 한두 개 프로젝트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액 경매로 디벨로퍼가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도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전반에서는 소액 경매부터 디벨로퍼 파운까지 누구나 실천,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소액 경매가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놓치면 저는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황금적인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막강한 경기 침체, 재앙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저희 실전반에서는 평생반을 운영하면서 멘티분들을 하나하나씩 컨설팅을 도와드리면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 함께 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어버리면 여기 안에 사는 겁니다. 다르다고요. 세상이. 나오세요. 우물 밖으로 나오세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물 밖을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긴 라이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